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이번에도 유효한 수를 내보겠습니다. 질문은 서울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는 미래형입니다. 우리나라 보궐선거는 다들 지켜봐서 아시겠지만은 지나치게 민심이 보글보글, 여론이 냄비처럼 보글보글 끓다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어버린 데 있습니다. 이게는 수를 신축일에 덮개를 했습니다. 양력으로 10월 10일입니다. 선거 하루 전날이죠. 새벽녘에 덮개를 했는데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 궁금해서 주역이나 단역으로서 육효서 해결하고자 하면은 가능하면 정신이 맑은 상태에 있는 새벽녘에 덮개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더욱더 적중력이 높습니다. 선거 하루 전날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발언이나 게시물도 올리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10일은 지금에는 과거 일이지만은 그때 당시는 현재 일이죠. 곧바로 내일 있을 미래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모든 역학의 핵심적인 가치는 미래 예측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과거 지사고 선거 결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도 임상 경험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론적으로 풀어서 내용을 공유하는 데만 의미를 두겠습니다. 지선 겸계가 이 화로 바뀌었습니다. 겸은 태금궁입니다. 초효와 사효와 육효가 동했습니다. 변계가 육충계로 변했습니다. 육충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충돌을 뜻합니다. 선거도 역시 충돌이죠. 이러한 단서가 어디든지 나타났다 하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신씨가, 신의 계시가 감흥하여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포인트를 먼저 파악을 하게 되면 더욱더 자신 있는 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유는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개중에서 동효가 많이 나타날 때는 그 사안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자, 이 개를 놓고 이 질문에 적답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적답을 바로 할 수 있는 분이면 대단한 내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통변을 해 들어가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모든 역학의 판단의 출발, 시작은 설정에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설정을 해야만이 판단이 섭니다. 특히 이 단역 육효학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좌평 명리와 한번 비교를 해보죠. 명리에서는 설정이 대부분 고정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연주는 조상에 대해서, 월주는 부모와 형제에 대해서, 일주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서, 시주는 자녀에 대해서 등등이고, 비경과 겁재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고정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육효학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효부터 육효까지 테마에 따라서 고정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죠. 그런데 육효에서는 다소 유동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설정 대상이? 그것이 뭡니까? 육효에서는 바로 용신이죠. 용신을 한마디로 뚝 잘라서 정의를 한다면 알고자 하는 바 사주 명리의 용신과 다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알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바로 재물운이죠. 그래서 재효를 용신으로 정해서 설정을 해서 월에 대비를 하고 일에 대비를 하고 개중의 상황과 대비를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명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적중력도 대단하게 발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용신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이 선거점은 어떤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제가 모든 역학의 핵심적인 가치는 미래지사에 대해서 성패를 예측해 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부를 가리는 점이 있습니다.
성부는 반드시 상대가 있죠. 상대가 있다는 것은 피아가 첨예하게 치열하게 접전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이 전자에다가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성부점에 가장 오래되고 큰 점은 이 전입니다. 바로 전쟁이죠. 전쟁. 지금 현재도 저 먼 나라에서 두 군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고대에는 이 학을 전쟁에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천리박해서 상대방의 진중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고 동태를 알아차려서 진행과 결과를 미리 선점을 하고 전략과 전술을 세웠던 것입니다. 현대는 기업 전쟁에서 활용을 하면 되겠죠. 기업체의 주요 부서에 고수들이 포진하고 있다면 그만큼 유리할 것입니다. 또 현대 가장 크고 많은 성부점은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입니다. 그 중에서 다중의 승부를 가리는 경마등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시도해봤는데 굉장히 잘 맞습니다만은 권장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소송점이 있죠. 상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선거점입니다. 이 외에도 피와 간에 치열한 접전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성부점에 준해서 설정을 해서 판단을 하면 된다. 자, 서론이 좀 길었죠.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어떻게 설정을 할까요?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라고 하시죠. 백마고지 전투에서 고지를 점령을 하고 있는 득세한 세력이 있습니다. 집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즉 권력을 장악한 집권 여당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당 후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고지를 뺏겼으니까 탈환하고자 하는 사람은 야전에서 들판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즉 집권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야전에서 이것을 노리니까 야당이다. 혹은 야당 후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개에다 적용을 시키면은 개에 득세한 것은 바로 세효입니다. 세효가 여당 혹은 여당 후보, 김태호 후보가 되는 겁니다. 이에 대응하는 응효가 바로 야당 후보, 진교훈 후보가 된 겁니다. 자, 조금 서론이 길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설정이 됐으니까 오행 판단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세에는 횟수가 붙었고 응효에는 오화가 붙어서 수극화 하니까 여당 성 이렇게 보면 됩니다만은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이렇게 하면 여지없이 빗나갑니다. 지금 동효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횟수를 우선 에너지를 저울에 청량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저울은 월입니다. 월진인데 이렇게 극을 하고 있죠.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났으면 일진 축토가 또 극을 하는데 이것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개 중에서 진토가 동해서 이렇게 극도 하고 인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토는 엄격히 말해서 진술충인데 토끼리 붕충입니다. 그래서 붕충은 효과가 많이 감소됩니다. 진토가 어쨌든 토굴에 등령을 하고 일진은 대동하고 있기 때문에 강합니다. 이 공망도 동공은 비공, 완공은 비공이라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묘목인데 묘목이 이렇게 회두극을 합니다만 묘목도 에너지를 청량해보면 신령을 하고 월에 묘술이 합의된다다가 일진에 실기를 해서 이것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토가 가서 이렇게 극도하고 인묘시키니까 세 번째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났죠. 자, 사효에서 축토가 동했는데 이 축토는 월과 일에서 힘을 받아서 이렇게 극을 하니까 아주 강하죠. 네 번째. 그래서 비유하자면 사각링에서 여당 후보가 원투를 계속적으로 허용을 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은 뭡니까? 여론입니다. 여론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만 보게 되면 야당 성, 물론 성이지만 그 과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학습을 위해서는 그 과정을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자, 이 궤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축토의 동향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축토는 동에서 유금을 화출했습니다. 그러면 축토의 속마음은 유금을
사랑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생은 못합니다. 이렇게 생은 받을 수 있을지라도 생관계일 뿐이지 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토의 속마음을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축토의 속마음은 여기 있는 육효의 유금을 이렇게 가서 생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횟수를 극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탐생 망극이라는 명리의 일반적인 원칙에 들어가는 겁니다. 생하는 것에 탐이 나서 극 싸우는 것은 잊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시간이 있지 남을 때릴 시간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유검은 어떤 상황일까? 유검도 역시 동에서 사화를 화출해서 이렇게 해도 그걸 봤는데 이것은 공망이고 술월에 인묘가 되고 일진에 실기를 했기 때문에 해두거기에 그만큼 힘이 없다. 진공 상태다. 게다가 이렇게 삼합이 돼 있죠. 축월에 또 축일진에 술월에 힘을 받고 그렇다면 이 유검이 아주 강한 거죠. 술토와 축토의 힘을 입었으니까 이번에는 여론이 또 이쪽으로 갔네요. 자, 여론도 엎치락 뒤치락하고 백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검이 이렇게 생하고 있잖아요. 월일에서 얻어맞아서 원투를 계속적으로 허용을 해서 비틀거리던 여당 후보가 정신을 차려서 반격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절처봉생이다. 기사회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 축일진에 한해서 축일이 언제입니까? 11일에 한해서입니다. 일진이 샥 바뀌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11이고 여기 11이네요. 잘못 썼습니다. 자, 임목이 가서 가장 먼저 유검에게 힘을 뺍니다. 유검이 이렇게 보게 되면 힘이 빠졌죠. 사화에다 힘을 실어줍니다. 이렇게 목생화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망인데 일단 이렇게 해두국을 하니까 동효나 마찬가지입니다. 동공, 완공은 비공이다. 이렇게 때리니까 여기에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축토가 이렇게 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여기를 때리니까 여기도 힘이 없고 여기가 힘이 없으니까 횟수가 다시 고림무원, 사면초가가 되는 형국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3단계로 계속 통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임목은 응효 5화를 이렇게 생을 하고 있습니다. 5화가 힘을 받았습니다. 5화는 월에 인묘가 되어 있습니다만 임목을 만나 인호술 화국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화기가 관인데 크게 됐습니다. 크게 됐다는 대관을 쟁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목은 신금을 충을 합니다. 이렇게 일진에서 인신충을 하죠. 선거 당일날 11일 날요. 그렇게 되면 이 신금은 원령을 얻었단 말이에요. 원령을 득한 왕한효가 인신충을 하게 되면 이것을 암동이라고 합니다. 암동효는 동효와 마찬가지로 화출효는 없지만 어딘가 가서 그걸 하고 생할 수 있는데 여기 와서 바로 횟수를 생하던 횟수를. 그렇다면 횟수와 오하는 에너지가 완전히 이것은 뭐야? 백중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백중세로 나타나. 자, 인일에는 오히려 절처봉생이 야당 후보에 가 있습니다. 야당 후보에. 여기는 여당이고 야당 후보. 일진이 바뀌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검은 원령의 힘을 받았고요. 여기는 오하는 일진의 힘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쌤쌤입니다. 1대1입니다. 1대1. 그런데 오하가 유리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귀신의 동태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육효다. 이 묘목이 언복돼서 생을 해주고 있잖아요. 언복된. 언복은 엄밀하게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과는 야당의 성으로 끝났지만 야당의 성을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묘목 언복신에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것을 문제점을 한번 본다면요. 첫 번째, 이 묘목에 있습니다. 묘목은 언복입니다. 언복. 말 그대로 엄밀하게 엎드려서 생을 해주니까 도와준다. 엄밀한
도움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 2호에 현무가 붙었습니다. 현무라는 것은 역학에서 도적지신이라고 합니다. 자, 엄밀한 이런 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세 번째, 야당 후보는 화입니다. 여기가 야고 여기는 수. 여는 화는 2와 7 숫자로 떨어집니다. 수는 1과 6으로 떨어집니다. 여기가 승리했다면 가장 높은 프로테지는 7.6입니다. 가장 낮은 것은 2.1이고요. 만약에 여기가 승리했다면 높은 수치는 6.7 프로테지, 그 다음에 여기는 1.2 정도로 나오죠. 그런데 선거 결과가 17% 이상으로 나왔으니까 이것은 통계적으로 좀 의아하다라는 그런 여운을 남기면서 유쾌한 수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